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요일인데도 왠지 불안하고 쉬는 게 미안하게 느껴진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진짜 휴식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하루 함께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요일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60대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무려 75만 가구나 됩니다. 20대보다도 많고 30대보다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별과 이혼입니다. 남편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집에는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자 살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휴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평일에는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있는데 일요일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찾아서 하시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을 위해 일요일을 건강하게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 이런 노화가 2배, 3배 빨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세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세게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결국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를 간병하신 분들, 아프신 남편이나 아내를 돌보신 분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긴장 상태로 있으시니까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통계를 보면 남편의 흡연과 음주 습관 때문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이 대표적이죠. 2022년에만 28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와 70대 남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우시고 술을 드시고 그렇게 쌓인 습관이 나이 들어 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1위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담배가 폐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면 본인도 병이 생깁니다.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간병한 분들의 70%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하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병 후유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다가 본인이 쓰러지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후유증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혼자 남으신 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요일만큼은, 최소한 하루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프시더라도 일요일 하루는 다른 가족에게 부탁하시거나 요양보호사님께 맡기시고 본인이 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 배우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제대로 쉬어도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는 건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을 말합니다. 단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40%나 낮아집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이나 무섭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께는 우울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일요일 하루를 잘 보내시면 이런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제대로 쉬는 날을 가진 분들은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 동안 제대로 쉬어서 밤에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대로 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TV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것도 휴식이 아닙니다. 진짜 휴식은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진짜 휴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평일과 다르게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추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무세요.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눈을 뜨셨나요? 그럼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깨워주세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발가락도 움직여보세요. 팔을 위로 쭉 펴고 다리도 쭉 펴보세요. 이렇게 침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창문을 여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번만 반복하세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게 물 마시기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물 한 잔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좋아하시는 차를 준비하세요. 녹차든 보리차든 국화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세요. 차 향기를 맡으세요. 따뜻한 찻잔을 손으로 감싸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세요. 평일처럼 여러 가지 반찬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 삶은 계란 하나, 과일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먹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마세요. 그냥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한 입 먹고 천천히 씹으세요.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천천히 하세요. 설거지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천천히 그릇을 닦으세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세요. 비누 거품을 보세요. 이것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셨으면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오전 산책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심장 건강에 좋고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달리기나 등산보다 평지 걷기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햇빛을 쬐면서 걸으셔야 합니다. 햇빛이 바로 약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20분에서 30분 햇빛을 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걷기 싫으시면 이웃과 함께 걸으세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면 더 좋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주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우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실내에서 천천히 몸을 펴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요일 오전 산책이 습관이 되면 평일에도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그렇게 운동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셨으면 이제 점심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일요일 점심은 특별합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혼자시면 간단하게, 가족이 있으면 함께 만드세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고 먹는 모든 과정을 천천히 즐기세요. 요리하는 시간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씻으면서 물소리를 듣고 재료를 썰면서 칼 소리에 집중하고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세요.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점심 식사는 천천히 하세요. 음식을 한 입 먹고 충분히 씹으세요.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걸어도 좋습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걸으면 근육이 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같은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건강 수명을 늘립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계시더라도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이웃과의 대화,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차 한 잔 드세요. 커피보다는 허브차나 과일차가 좋습니다. 차와 함께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후를 보내면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때 속이 불편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점심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가볍게 산책을 하셔도 좋고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와야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을 보면 뇌가 착각을 합니다. 지금이 낮이라고 생각해서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족욕을 하세요.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샤워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다리를 쭉 펴보세요. 하루 종일 쓴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마지막 습관입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적고 수면의 질도 좋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이에 쓰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오늘은 충분히 쉬었으니 내일은 더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천천히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오전에는 가볍게 산책하며 햇빛을 쬐세요. 점심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천천히 드세요. 오후에는 나만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저녁은 일찍 먹고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만이라도 제대로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간병 후유증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돌보다가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일요일만큼은 서로를 위해 함께 쉬세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나 자신입니다. 통계를 보면 남성은 70대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폐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결국 아내에게 부담을 줍니다. 남성분들께 특히 부탁드립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술도 줄이세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본인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요일만큼은 나를 먼저 챙기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휴식은 생존입니다. 우리 몸은 쉬면서 회복되고 쉬면서 강해집니다. 일요일 하루를 제대로 쉬면 월요일이 달라집니다.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일 겁니다. 건강 수명은 유전자가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부터 일요일을 바꿔보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2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 3가지를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번 잘 쉬는 것보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을 소중히 돌보세요. 일요일은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꾸미는 날입니다. 그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웰빙 스토리는 매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휴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